그래서 제가 오늘 자동차 보험하고 화재 보험 간단하게 좀 교육을 할게요. 이게 제가 어제 그 가입했던, 청약했던 이제 자동차 보험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지식. 이거 처음 보신 분 혹시? 처음 봤나요? 아니면 해봤나요? 네. 한번 해봤어요. 그죠? 예. 좀 장기보험보다 좀 복잡하죠. 예. 근데 장기보험도 처음에는 막 복잡하죠. 담보가 암, 뭐 뇌출혈, 심근경 뭐쫙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은 복잡하진 않아요. 구획을 나눠서 보면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화재가 제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 어제 이제 계약을 한 거고, 자동차 보험 처음 하실 때 피보험자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뭐냐면은 차량 명의자예요. 명의자. 새로 차를 사시잖아요. 새로 차를. 그러면은 피보험자는 차량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명의인 경우도 있죠. 공동명의. 그럼 둘 중에 한 명을 설정하면 돼요. 둘 중에 한 명을. 그런데 이 차는 원래는 아들이 운전하는 차인데 아들이 피보험자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피보험자로 했어요. 계약자 피보험자 아버지로 했고, 차량은 이제 516 투싼이에요. 2.0 VGT 뭐 이륜, 그리고 뭐 2017년식 디젤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은 차량 가액이 1,407만 원이에요. 요 차량 가액하고 뭐 추가 부속해가지고 1,407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 기존에 원래 가입돼 있던 자료를 끌고 올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처음에 이 차를 만약에 가입한다고 하면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업사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영업사원한테 뭐 차량 가액 같은 거, 재원 같은 거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거기다가 뭐 설치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러면 그걸 보고서 처음에 이걸 맞춰야 돼요. 올류 투싼도 2.0 있고 뭐 2.2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근데 만약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하면은 작년 거를 끌어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작년에 삼성화재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삼성화재에 들어가서 내가 가입 설계를 하면은 이 내용을 끌고 와요. 그걸 보고 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자차가 1,407만 원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율 같은 거는 이거는 우리가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이 요율은 뭐 가입 경력, 그 다음에 뭐 할인, 뭐 경력 요율, 이거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냐면은 보험개발원이라고 있어요. 보험개발원. 인터넷에 보험개발원 치면은 들어가서 우리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것도 3개월마다 비번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이걸 못 끌어봐요. 이거는 이 피보험자의 요율을 끌어오는 거예요. 피보험자. 이 사람의 요율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사고가 났는지, 이런 부분을 요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 요율이. 그래서 이 요율을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고 보험개발원에서 따와서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차량이나 요율에 관한 거고, 여기서부터가 담보죠. 여기서부터 담보. 네. 담보를 보시면은 대인 1, 대인 2, 대물,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 자차, 뭐 이거는 출동 서비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이해. 이거를 뭐 엄청 열심히 파가지고 이걸 막 강의할 정도로 할 필요는 없고, 이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만 알면 돼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그러면은 대인 1, 대인 2는 대인이니까 사람이겠죠, 사람? 만약에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있죠. 사망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배상이 사람, 대인, 사람. 대인 1, 2가 있는데 대인 1은
이거는 자동차 배상 뭐 책임법에 대해서 뭐 정한 금액이에요. 이거는 뭐 사망 후유장애는 뭐 1억 5천, 부상은 3천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 이거는 책임보험이고 대인2는 그걸 넘어서는 거. 넘어서는 거. 뭐 부상도 뭐 3천만 원 넘어서고 뭐 사망도 후유장애도 1억 5천 넘어서고 하면은 대인2를 안 들으면은 대인1까지밖에 보상이 안 돼요. 대인2를 안 들으면. 대인2를 들면 무한이에요, 무한. 무한.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뭐 기업의 회장님하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그분의 어떤 뭐 휴업 손해나 뭐 상실 금액까지 다 보상해 줘야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연봉이 뭐 30억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사고를 내서 만약에 그분이 연봉을 못 벌게 됐다. 그럼 내가 물어줘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여기서 무한으로 가는 거예요. 무한. 대물이나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데 대인2는 무한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원, 투를 같이 드는 거예요. 원, 투를. 근데 책임보험은 원이에요. 원. 투는 임의보험이고. 그래서 요거는 대인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대물이죠. 대물. 대물. 물은 이제 물건이에요. 물건. 차죠. 차. 차나 어떤 물건이죠. 그러면 의무적으로 드는 거는 보통 2천만 원인데 임의로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초과분을 들어서 뭐 5억 아니면 뭐 3억 최대 10억까지 맞추는 거예요. 요거는 의무보험은 2천만 원 기본 들어야 되고 그 이상은 이제 임의보험이에요. 임의. 근데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해요. 왜냐면은 외제차도 있고 그리고 뭐 외제차 같은 경우 렌트 비용도 많이 들죠. 그렇죠? 요새는 뭐 슈퍼카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로 하는데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10억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10억으로 해도 별 차이는 안 나요. 몇천 원에서 만 원도 차이 안 나요. 그래서 만약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10억까지 해줘도 상관없어요. 10억까지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 자동차 상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동차 상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자동차 상해로 했죠.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 사고는 뭐냐면은 대인이나 대물은 남을 물어주는 거잖아요. 남의 차나 아니면은 남 다치는 거 물어주는 거잖아요.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 사고는 내가 다치는 거. 그죠? 내가 사망하는 거. 나에 대한 보상이에요. 나에 대한 보상. 그럼 이것도 제대로 넣어야겠죠.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자동차 상해로 뭐 사망 후유장애는 1억, 부상은 3천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자기 신체 사고로 넣으면은 이 26,000원이 만 원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자동차 상해가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비싼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 상해가 비싼 이유가. 여기에 만약에 자기 신체 사고로 들어가면 보험료는 저렴한데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우리가 그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 특약 있죠. 뭐 14급이면 얼마, 뭐 12급이면 얼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정액 지급이 돼요. 정액 지급. 여기에 만약에 자손으로 들어가면 자기 신체 사고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더 많이 다쳤어도 내 부상 급수에 따른 정액밖에 지급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병원비가 더 많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휴업 손해나 뭐 위자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전혀 지급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부상 급수에 따른 정액만 지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더 많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돈이 많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일을 못해서 휴업 손해 이런 부분은 자동차 상해를 들어야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자동차 상해로 넣는 게 유리해요. 그죠? 왜냐하면 크게 다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거는 단순히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내 휴업 손해나 위자료까지 보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동차 상해로 반드시 설정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는 보통 2억에서 5억 원인데 이거는 내가 사고가 났는데 무보험차랑 내가 사고가 나서 그 차가 나를 보상해주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여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무보험자상이 여기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자차죠. 자차는 내 차에 대한 거. 내 차가 부서진 거 있죠. 자기 차량 소유 내 차. 내 차가 1,407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내 차가. 그러면 이거는 여기 앞에 차량 가액하고 추가 부속품을 합한 금액이 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추가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전손될 수도 있잖아요. 전손됐는데 내가 안에다가 좀 좋은 걸 많이 해놨다. 그럼 그것까지 다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1,407만 원이 돼 있는 거고, 자차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수입차는 자차가 비싸서 안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본인이 현금으로 다 보상을 해야겠죠. 자기 차 수리할 때. 자차는 꼭 드는 게 좋고, 그리고 자차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짜로 다 붙여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부담금이 보통 뭐 20% 정도 설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물적사고 할증 기준에 따라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물적 할증 기준 200만 원 뭐냐면은 뭐 200만 원까지는 사고가 나도 뭐 할증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만 원으로 하면은 이게 좀 더 싸져요. 근데 보통 200으로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고가 났을 때 200만 원까지는 할증을 안 한다. 물적 사고 할증 기준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200만 원 설정을 하고 200만 원 설정을 하면은 자차 손해액이 20% 자기부담금이 생겨요. 20%. 최소가 20만 원, 최대가 50만 원. 이 20%가 아무리 커도 50만 원 넘어갈 수는 없어요. 50만 원. 그러면은 최대 50만 원만 내면은 1,407만 원 내 자차 모든 걸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나를 다 물어주는 거면 상관은 없죠. 근데 내가 잘못해서 만약에 해야 되는 거면은 기본 자기부담금 20%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 20만 원은 들기 때문에 사소한 거는 그냥 현금 처리하자고 하는 경우 있죠. 살짝 긁힌 거는 그냥 뭐 현금을 합시다. 왜냐면은 보험 이력이 올라가면은 나중에 요율에도 안 좋겠죠. 사실은 200만 원의 물적 할증 때문에 뭐 한 건 사고 나면은 할증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할증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할인이 안 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보험료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 올라가겠죠. 할인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보통 2, 30만 원, 뭐 50만 원 이하는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냥 자차 처리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긴급 출동이나 뭐 비상급유, 뭐 이런 견인 서비스 같은 거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견인이 10km예요. 기본 들어가는 게 10km. 근데 이거는 추가로 더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안에다가. 아니면은 나중에 그거 할 때마다 이제 돈을 지불하고 할 수도 있고, 10km 이제 기본이고, 그리고 긴급 출동은 이제 6회. 6회가 넘어가면 돈 더 내야 되고, 비상급유는 이제 2회. 이런 것도 왜 이게 제한이 걸렸냐면은 이거를 너무 그냥 막 쓰시는 분도 있었어요. 막 수십 번씩 그냥 기름 넣기 싫으니까 막 불러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횟수 제한이 생겼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지금 보험료는 70만 7천 원 정도 나왔는데, 그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왔나? 여기는 안 나왔나? 그 두 번째 장에 여기는 안 나왔네.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그 한정이 있죠. 운전자 한정 보이시나요? 그죠? 거기에 부부 한정 플러스 자녀로 돼 있죠. 그죠? 부부 한정 플러스 자녀. 아버지가 피보험자라고 했죠. 근데 아들이 운전을 해요. 그러면은 가족 한정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부 플러스 자녀 한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가족으로 가면 좀 더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보험료가 좀 더 비싸고, 부부 플러스 자녀로 가면은
좀 더 한정이 좁혀지니까 좀 더 저렴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한정, 운전자 한정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만약에 본인 명의로 본인 혼자 탄다. 그러면 김영 피보험자 1인 한정.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 와이프하고 나만 운전한다. 그러면 부부 한정. 근데 만약에 자녀들까지 다 운전한다. 그러면은 가족 한정이나 아니면은 부부 플러스 자녀 한정.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도 운전한다. 그럼 가족 한정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형제 자매는 포함되진 않아요. 가족 한정이. 형제 자매는 제외예요. 근데 만약에 형제 자매도 운전한다는 특약이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가족 한정에 형제 자매 제외라고 돼 있으면은 형제 자매는 운전할 수 없어요. 남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경력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경력자 지정. 보이죠? 경력자 지정. 오른쪽쯤에 있을 거예요. 경력자 지정. 경력자 지정 뭐냐면은 그 차를 운전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 2명을 설정할 수 있어요. 경력자 지정을. 그래서 그 2명을 설정을 해서 그 사람은 자기 명의로 차 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경력자 지정을 했을 때. 2명을 설정할 수 있어요. 2명. 만약에 뭐 가족 한정이면은 뭐 와이프나 아니면은 뭐 아들 아니면은 뭐 아들이 2명이면 아들 2명 설정을 하면은 나중에 걔네들이 자기 이름으로 차를 살 때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근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 좀 저렴해지거든요. 보험 가입 경력이 있고 운전 경력이 있는데 보험 가입 경력은 없지만 운전 경력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으면 꼭 설정을 해주는 게 나중에 자동차 보험 들 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동차 보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분? 다 이해가 되나요? 김용호 전문가님 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 가입 경력 인정자에 2명을 넣고 피보험자도 가입 경력 인정되니까 좀 피보험자는 어차피 인정이 되죠. 보험 가입 경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총 3명. 피보험자는 원래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을 경력자 지정할 수 있겠죠. 피보험자는 지정은 할 필요 없죠. 어차피 피보험자는 가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을 2명을 더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걸 꼭 설정해 주시는 게 나중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보험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 화재보험도 사실 쉬워요. 되게 쉬운데 우리가 접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화재보험도.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재보험은 간단하게 그냥 잘 아시는 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인데 우리 보통 이제 주택화재를 많이 하잖아요. 주택화재. 그러면은 웬만한 건 여기 안에 있는 담보에서 해결하면 돼요. 여기 안에 있는 담보에서. 여기 담보 보시면은 건물에 화재손의 건물, 그 다음에 가재,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자동차 보험하고 화재 보험하고 좀 섞어서 한 게 뭐냐면은 두 개 내용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보면은 자차 있죠. 자동차 보험의 자차. 내 차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내 차. 내 차가 불타거나 사고 났을 때. 그러면 화재 보험으로 치면은 자차는 이제 건물이나 가재예요. 건물이나 가재. 건물은 이 건물로 치면 이 큰 건물이죠. 건물. 가재 도구는 이 안에 있는 거. 여기는 뭐 사무실이니까 그런 게 좀 냉장고나 뭐 세탁기 이런 거 있죠. 가재 도구. 그 두 개를 합친 게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자차예요. 자차. 자차. 불났을 때 이만큼은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뭐 7,800, 4,000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목조 건물이라서 뭐 평당 뭐 150 이렇게 잡아서
지금 7,800 나왔고 가제도고는 4천만 원 해서 지금 1억 1,800 정도가 지금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자차로 잡혀 있는 거 마찬가지죠. 내 건물에 대한 거 이거 자차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재 폭발 포함 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배상 책임. 이 배상 책임 뭐냐면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은 대인 대물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인 대물. 대인 대물. 만약에 이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만약에 다른 집으로 불이 번졌다. 그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대물.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대물. 아까 뭐 3억, 5억, 10억까지 설정했던 거 있죠? 그게 대물이에요. 대물은 여기는 이제 목적 건물에서 그런지 1억을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거는 사망이나 후유장애 부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대인이에요. 대인. 대인. 대인에 대한 거는 사망 후유장애 1억, 그 다음에 부상은 2천. 인당 지급입니다. 인당. 사람 한 명당. 그러면은 배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은 대인 대물 배상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운전하다 사고 났을 때 대인 대물하는 거고, 이거는 화재 사고가 나서 대인 대물 물어줘야 되는데 배상 책임이거든요. 이 배상 책임은 생명보험에는 없어요. 생명보험에는 없고 손해보험에만 있는 특약이거든요. 이 배상 책임은. 근데 배상 책임은 그냥 딱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파고들어 보면 되게 어려워요.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휴업손해도 계산해야 되고, 뭐 상실 수익액 뭐 계산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다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대형사로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거 배상을 많이 해본 회사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삼성이나 뭐 현대, DB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거를 많이 판매했기 때문에 보상사에도 많겠죠. 그만큼. 예, 복잡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배상 책임이고, 나머지는 뭐 임시 거주 비용이나 이런 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특약인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배상 책임하고 자차겠죠. 건물 가제,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화재 벌금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특약은 뭐 보시면은 다 내용은 아실 거예요. 이걸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건물, 가제, 배상 책임, 대인, 대물,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주택화재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네, 여기에 뭐 붕괴, 침강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 부분이 필수겠죠. 여기에 뭐 12대 가전제품 수리비용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고 다 넣을 수 있는데, 기본 이게 들어간 상태에서 뭐 그거를 추가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택화재는 사실 해서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주택이 아닌 일반 이제 건물 화재 보험을 하거나 뭐 공장 화재 보험 하거나 그러면은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요율 같은 걸 따질 수 있겠죠. 뭐 세탁소가 있으면은 뭐 세탁소율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요율을 안 따지고 보는 뭐 BOP 같은 보험으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거기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 의뢰 들어오는 건 주택화재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물 화재나 그런 게 들어오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일 편안하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주택화재, 아파트 화재 보험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로 이해만 하시면은 충분히 어려운 건 없겠죠. 그죠? 주택화재 보험 어렵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 박진 전문가님, 어려운 궁금하신 점 있나요? 여기서? 예? 건물 가액은 알아서 정해주잖아요. 건물 가액은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근데 보통 뭐 1급 건물이면 뭐 평당 400 이런 식으로 잡는데, 실손 보상이라서 그 안에는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로는 뭐 건물이 뭐 아파트가 뭐 10억짜리다 그렇다고 해도 10억을 넣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인 거지, 화재보험으로 10억을 넣는 건 아니에요. 땅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화재가 났을 때 다 중고가로 계산해. 중고가. 네. 새로 짓는 비용은 좀 더 많이 들겠죠. 근데 불이 탄 거에 대해서는 다 중고가로 계산을 해요. 그 안에 뭐 탄 거 다 이런 거 다. 그래서 새로 짓는 비용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중고차도 만약에 중고차가 사고가 나서 전손이 됐는데 그러면 새 차를 사야겠죠. 그러면 새 차 사는 비용하고 중고차 비용하고 가액하고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여기에 또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10에서 20%는 내가 신규로 이거를 새로 지었을 때 재조달가액에 따라서 또 추가로 넣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넣어줄 수 있는데 중고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전히 전손된다는 건 사실은 잘 없어요. 보통은 뭐 소방서에서 와서 어느 정도 끄고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전손되지는 사실 않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설정을 하시면은 그 안에서 실손 보상이 다 돼요. 실손 보상. 근데 보통은 뭐 1급 건물은 평당 400, 뭐 2급, 3급, 4급 내려갈수록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또 이거는 이제 목조 건물이라서 4급 건물로 치니까 평당 한 150 정도 넣으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150에서 400만 원 사이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보통 홈쇼핑에서 파는 그런 보험들 보면은 대부분 그냥 1억으로 해놔요. 그냥 몇 평이든 상관없이 1억으로 해놓거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금액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1급 건물 기준으로 금액 차이가 1억을 넣든 8천을 넣든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조 건물이라서 좀 비싼 거예요. 목조 건물이라서. 근데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전문가나 설계사들하고 조금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차별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김종우 전문가님 궁금하신 게 있어요? 아직 없으시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택화재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하고 제가 만약에요. 예. 갑자기 이제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옆집에서 화재가 나서 우리 집이 불이 났어요. 예. 근데 사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거는 그 건물에 대한 골조 비용만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 예. 내장재는 다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불이 났어. 근데 저쪽에서 당장 나한테 배상해주지 않으면 보통 우리 보험사가 저한테 그렇죠. 배상하고 부상권을 청구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궁금한 게 건물에 대한 손해 비용은 가재도구까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예. 요것도 보험사가 나한테 지급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가요? 이건 제하고 나머지만 청구하는 건가요?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인테리어라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은 일반 건물은 있을 수 있겠죠.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상가는 도배, 벽지, 타일 뭐 등등 그런 거는 그 건물로 다 보상받는 거예요. 건물로. 네. 그 안에 했던 건 다 건물로 다 보상받는 거예요. 건물로.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주택은 사실 별게 없어요. 주택은 별게 없는데 이제 이런 뭐 상가나 어떤 건물들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쪽은 이제 건물만 여기 건물하고 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일반 주택은 뭐 그렇게까지 넣을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제가 이제 보상을 받았어요. 예. 보상의 범위가 내가 새로 올릴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을 보상을 받고 구상권이 상대방한테 청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올리는 비용은 제조달가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게 보상이 근데 제조달가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중고가로 받는다고. 중고가. 그 시기 만약에 내가 뭐 10년 전에 뭐 거기를 했다. 근데 뭐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감가가 되겠죠. 감가된 걸로 받는 거예요. 감가된 걸로.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중고차가 만약에 전손 났어, 박살 났어. 그렇다고 신차 가격을 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배상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걸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한다든지.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중고차는 중고차 시세가가 있어서 그 시세가에 따라서 그렇죠. 차량 가액이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감가상각이 되고 뭐 하고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금액이 낮아지는 건 알겠지만
이 집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집에서 이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여쭤보면 보험사에서 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저거를 넣으셔야 돼요. 그 감가를 보상해주는 그 특약이 여기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거를 한 20% 정도 설정을 더 해서 넣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100% 다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때 시기에 뭐 어느 정도 그게 돼 있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무조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그 특약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건물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일반 화재보험 가면 시설에 대한 감가 보상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넣어주시면은 왜냐면 그런 걸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래서 제가 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부동산을 몰랐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쵸. 생각했는데 지금 네, 아니까 맞아요. 이 금액이면 절반의 건물도 못 세울 텐데라는 그럴 수 생각이 있어요. 들어서 맞아요. 평소에 보통 네, 목조 건물은 건축비가 지금 350에 측정되어 있고 아파트는 지금 500에 측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는 네. 근데 뭐 감가상각해서 한다고 해도 150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특약을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한 푼도 손해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자동차 보험 들었다고 해서 한 푼도 손해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내 돈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보험을 들은 것과 안 들은 것과 차이가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암보험 들었다고 해서 내가 암 걸리면은 내가 돈 한 푼도 안 내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는 암보험에서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 받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돈이. 그죠? 실손보험도 그렇죠. 자기 부담금이 있고 다 있죠. 네. 그래서 보험은 100% 내 주머니를 완전히 차단시키지 못해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가는 거지 이거를 100%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니즈가 있다면은 그런 제조달가 특약을 넣으셔서 2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좋은 질문 잘 해주셨고 또 질문 있으신 분? 어느 되셨나요 이제? 예, 이렇게 오늘 마치고 어쨌든 아침에 사실 10시가 뭐 빠른 시간은 아니에요. 다른 데 비하면 다른 데 8시 반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매주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저도 삼성화재에서 뭐 5년 있었지만 매일 어떤 교육을 받는 게 나중에 쌓이니까 엄청난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을 잘 하시더라도 교육을 굉장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도 매일 교육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롱런의 비결이에요, 사실은. 예. 정보나 지식이 고객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거든요. 고객은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니까 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교육이나 어떤 강의나 이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참여하시길 그러시면 좀 더 롱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